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아침.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월스트리트에 굳게 닫힌 문장 뒤에서는 35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채무 불이행 사태, 즉 디폴트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조정이나 일상적인 변동성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경제평론가들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떠들며 대중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동안 뉴욕 맨해튼의 지하금고에서는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실물 자산의 강탈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멈춰있는 은 가격을 보며 안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숫자는 이미 죽어버린 시장의 환영이자 아직 사진조차 찍히지 않은 범죄 현장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사태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난 월요일로 시계를 되돌려야 합니다. 월요일은 은공매도 세력에게 그야말로 끔찍한 대학살의 날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거대 은행들이 억눌러 왔다는 가격이 통제망을 찍고 폭발적으로 솟구치면서 수십억 달러의 마진콜, 즉 추가 증거금 요구가 발생했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HSBC와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은 과거에도 귀금속 시장 조작으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었던 전력이 있는 곳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월요일의 급등으로 인해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가격 상승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주식시장과 달리 실물상품 시장에는 T+2, 즉 거래일로부터 이 영업일 뒤에 반드시 실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무자비한 결제 규칙이 존재합니다. 월요일에 발생한 모든 공매도 청산과 계약의 의무는 바로 오늘 수요일 영업 종료 전까지 실제 은괴를 넘겨주는 것으로 완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 넘겨줄 실물은이 없습니다. 금고는 텅 비었고 장부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막힌 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 자신의 데이터입니다. 코맥스, 즉 뉴욕 상품 거래소의 지정 창고에 보관된 인도 가능한 실물은, 즉 등록 재고는 2026년 현재 8,800만 온스 아래로 붕괴했습니다. 2021년 당시 3억 온스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 만에 70% 이상의 실물은 이 서방의 통제망을 벗어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이 8,800만 온스의 진짜 은을 두고 도박을 벌이는 종이계약의 규모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다가오는 3월 결제 월의 종이 은미 결제 약정은 무려 5억 온스에 달합니다. 5억 온스의 종이 권리가 8,800만 온스의 실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오늘 아침 69달러 39센트를 돌파하며 70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는 은 가격을 기준으로 코맥스의 실물은 가치는 약 61억 6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종이계약의 가치는 350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5.7대 1, 진짜 은 1달러당 5.7달러의 가짜 종이, 약속이 발행된 완벽한 폰지 사기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결제 시간이 다가오면 이 의자 뺏기 게임은 멈출 것이고 누군가는 의자에 앉지 못해 파산의 늪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구조 속에서 최근 은 가격이 60달러 선까지 급락했던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을 제공합니다. 주류 언론과 월스트리트의 스피커들은 은 가격이 60달러로 떨어지자 은의 시대는 끝났고 거품이 터졌다고 조롱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알고리즘을 동원해 기계적인 매도 폭탄을 쏟아부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동양의 국부 펀드들과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실물 자산의 가치를 꿰뚫어보는 스마트머니는 60달러라는 가격을 시장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 서방이 제공하는 미친 할인 행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종이 증서를 내던지는 서방의 투기꾼들을 비웃으며 조용히 그리고 엄청난 규모로 실물 은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60달러의 바닥을 딛고 다시 70달러를 향해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가격은 바로 그 실물 매집의 압도적인 물리적 힘이 종이 시장의 억압을 뚫고 나왔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승리의 신호입니다. 실물 보유자들에게 이 반등은 단순한 수익률의 회복이 아니라 가짜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실물 경제의 통쾌한 반격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패턴을 목격해 왔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가 은시장의 실물을 장악하려 했을 때 코맥스는 규정 7이라는 악명 높은 조치를 통해 신규 매수를 금지하고 오직 매도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폭락시켰습니다. 2011년은 가격이 50달러에 육박했을 때도 그들은 단 8일 만에 증거금을 5번이나 인상하며 시장을 강제로 냉각시켰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암살이었습니다. 2016년 오늘 그들은 또다시 증거금을 올리고 종이은을 투매하며 가격을 짓누르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실물운이 서방의 금고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금은 34.9%라는 기형적인 임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런던과 뉴욕을 떠나 아시아의 굳게 닫힌 금고 속으로 영원히 흡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정교한 금융공학이나 파생상품 알고리즘도 이미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 버린 실물은을 컴퓨터 화면 위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의 지각 변동 속에서 여러분이 쥐고 있는 실물 은하 한 뼘의 가치는 단순히 화면에 찍히는 몇 달러의 수익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패한 시스템으로부터 당신의 노동 가치를 보호하는 절대적인 물리적 방패입니다. 오늘 수요일에 태양이 떠오르고 T+2 결제의 마감 시간이 목조에 올 때 월스트리트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 은을 찾아 헤매다 결국 가장 취약한 고리, 즉 개인 투자자들이 믿고 맡긴 상장지수 펀드의 금고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60달러에서 70달러로 치솟는 이 맹렬한 랠리는 폭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위기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지불하고도 실물 은을 손에 똠 수 없는 물리적 품귀 현상이 일상화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텔레비전 화면의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개인 금고 안에 존재하는 묵직한 금속의 무게만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범죄의 현장은 이미 세팅되었고 결전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주류 언론이 결코 다루지 않는 가장 어둡고 은밀한 금융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당신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고 매수한 상장지수 펀드, 즉 ETF의 끔찍한 실체를 폭로할 시간입니다. 세계 최대의 실물은 기반 펀드인 iShares Silver Trust, 즉 SLV는 겉보기에는 완벽한 투자처처럼 보입니다. 5억 온스 이상의 실물은 이 런던과 뉴욕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당신의 주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선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147페이지의 투자 설명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180도 역전됩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난해한 법률 용어로 무장한 이 문서는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끝까지 읽지 않도록 교묘하고 악의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맹독성 조항 속에는 지정 참가회사, 즉 AP라고 불리는 거대 은행들에게 부여된 촉법적인 특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그리고 메릴린치와 같은 월스트리트의 절대 포식자들은 ETF의 주식을 발행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들은 진짜 실물 은을 금고에 넣고 새로운 주식을 발행받거나 반대로 주식을 반납하고 금고에서 실물 은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가격을 현물과 동기화시키는 차익 거래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147페이지의 독소 조항은 이들에게 실물은 대신 은 수치 채권, 즉 나중에 은을 갚겠다는 종이 차용증을 제출하고 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권리를 합법적으로 부여합니다. 더욱 끔찍하고 소름 돋는 사실은 그들이 주식을 환매할 때 금고에서 진짜 실물 은계를 수레에 싣고 빠져나가면서 그 빈자리에 자신들이 작성한 가짜 종이 차용증을 던져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강탈이며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완벽한 배신 행위입니다. 어젯밤 코맥스 거래소가 문을 닫고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 어두운 새벽에 바로 이 합법적인 약탈이 대규모로 자행되었습니다. T+2 결제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실물은이 턱없이 부족해진 거대 은행들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은을 구하는 대신 여러분의 ETF 금고를 잔인하게 털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주의 SLV 주식을 환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은 오늘 가격으로 약 310만 달러어치의 종이 주식을 반납하고 런던의 우수 인도 기준을 충족하는 1000온스짜리 묵직한 실물 은계 50개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진열장 위에 나중에 은을 돌려주겠다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종이 쪼가리를 남겼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은 가격 하락에 베팅하다가 마진콜을 당해 수학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던 바로 그 동일한 은행들입니다. 자신들의 파생 상품, 장부상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리적 자산을 빼돌려 코맥스의 결제 창구로 달려간 것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SLV 펀드에서 무려 20일 5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이 막대한 자금이 빠져나갈 때 금고의 실물은도 팔려서 현금화되어야 하지만 시장에는 그만한 은이 매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금속 덩어리들은 도대체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요? 그것은 시장에서 공정하게 거래된 것이 아니라 지정 참가 회사들의 트럭에 실려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자산의 도피처라고 믿고 보유한 ETF 주식은 이제 단단하고 빛나는 물리적 금속이 아니라
파산 위기에 처한 은행들의 헛된 약속으로 채워진 속이 텅 빈 껍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수치 채권이라는 가짜 종이가 금고의 눈덩이처럼 쌓여갈수록 펀드의 펀더멘털은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쓰레기 파생 상품을 최고 등급인 트리플 A 채권 속에 숨겨 팔았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월스트리트는 60달러라는 인위적인 폭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를 조장하여 그들의 실물을 털어먹고 자신들의 파산을 모면하는 잔혹한 생존 공식을 다시 한번 가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범죄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이 차용증으로 금고를 채우며 진실을 은폐할수록 모니터상의 가짜 가격과 실물 시장의 진짜 가치 사이의 괴리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의 귀금속 딜러가 제시하는 실물, 은화의 가격과 거래소, 모니터상의 현물 가격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프리미엄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SD 불리언이나 엠맥스와 같은 미국의 대형 실물 딜러들은 코맥스의 종이 가격인 69달러를 철저히 조롱하며 80달러가 훨씬 넘는 가격표를 당당하게 붙여놓았습니다. 15달러 이상의 엄청난 웃돈을 기꺼이 지불하고서라도 진짜 은을 손에 쥐려는 사람들의 다급한 행렬은 종이 화폐 시스템의 붕괴를 직감한 깨어있는 대중들의 조용한 뱅크런입니다. 화면의 숫자는 알고리즘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고 금고의 장부는 차용증으로 속일 수 있지만 물리적인 금속의 묵직한 무게와 차가운 촉감은 결코 위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스마트폰 앱의 디지털 계좌에 숫자로만 존재한다면 혹은 특정 기관이 보관을 대신해준다는 약관에 동의했다면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행이 파산하고 펀드가 지급불능에 빠지는 순간 당신의 화면 속 숫자는 언제든 로그아웃 될 수 있습니다. 70달러를 돌파하며 솟구치는 현재의 은 가격은 단순히 차트의 반등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진짜 만질 수 있는 실물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위대한 서막입니다. 종이 증서를 찢어버리고 실물을 쟁취하십시오. 월스트리트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당신의 땀방울로 일궈낸 불을 개인 금고의 어둠 속에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것만이 이 붕괴하는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대서양 넘어 물리적 금속의 거대한 블랙홀로 불리는 아시아 대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 종이 차용증을 돌려막으며 자신들의 파산을 하루하루 지연시키고 있는 바로 이 순간 동양의 거인들은 서방의 텅 빈 창고를 향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 모니터에서 확인하는 69달러라는 은 가격표는 서방 세계가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금융 패권의 초라하고 얄팍한 환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자산의 가격 결정권은 이미 뉴욕과 런던을 떠나 상하이와 베이징에 굳게 닫힌 지하 금고 속으로 영원히 이동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수요일 아침 60달러라는 억눌린 바닥을 찍고 70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솟구치는 은 가격의 진짜 원동력은 코맥스의 투기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동양에 멈출 수 없는 폭발적인 실물, 흡수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숫자는 전 세계 은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장 공포스럽고도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790톤. 이를 온스로 환산하면 무려 2,540만 온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실물 금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청의 엑셀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런던과 뉴욕의 서방 거래소 금고에서 빠져나가 태평양을 건너 중국의 영토로 영원히 사라진 실제 물리적 은의 묵직한 무게입니다. 앞서 제가 코맥스의 등록 재고, 즉 당장 내일인도 가능한 실물은 이 8,800만 온스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단 한 번의 거대한 쓸어담기 작전을 통해 서방 세계에 남아있던 전체 인도 가능 물량의 29%에 달하는 금속을 단숨에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거래가 아니라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핵심 물리적 자산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합법적인 금융전쟁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은이 동양으로 맹렬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상하이 황금거래소, 즉 SG의 전광판에 명백하고도 잔인하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실물은의 가격은 온스당 80달러를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방의 코맥스가 69달러라는 가짜 종이 가격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시장의 눈을 가리고 있을 때 동양의 실물 시장은 이미 10달러 이상의 거대한 프리미엄, 즉 물리적 금속에 대한 막대한 웃돈을 얹어 진짜 가치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무자비한 물리법칙인 차익거래의 폭포수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의 거대 자본과 국부 펀드들은 서방의 종이 가격이 인위적인 마진콜 공포로 폭락할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서방의 실물 은을 헐값에 사들여 자신들의 화물선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10라는 압도적인 가격 차이는 서방의 얇은 종이미로를 여지없이 박살내고 땅속에 진짜 은을 끄집어내는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양으로 넘어간 2,540만 온스의 실물 은은 두 번 다시 서방의 파생상품 시장이나 ETF 금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정장 입은 트레이더들이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사고 파는 투기적 장난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은덩어리들은 중국인민은행의 국가전략비축금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거나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안전한 지하 군사시설에 영구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이 귀중한 은들이 전 세계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독점하려는 아시아의 무자비한 공장 라인으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어지는 태양광 패널 제조기지, 차세대 전기 자동차에 멈추지 않는 배터리 생산 라인, 그리고 새롭게 폭발하며 전 세계의 전력을 빨아들이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은은 굶주린 짐승의 먹이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첨단 미사일의 초정밀 유도 장치와 최신형 헬리콥터의 레이더 시스템에 들어가는 대체 불가능한 군사 등급의 절대 물질로서 은은 국가의 생존과 안보를 좌우하는 궁극의 전략 무기로 격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동양의 무자비한 싹쓸이 현상은 단순히 은이라는 단일 귀금속 품목에 국한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새롭게 이 동맹에 합류한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브릭스 국가들은 현재 미국 달러의 패권을 산산조각 내기 위한 거대한 대체 금융 인프라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위프트 통신망의 일방적인 통제와 경제 제재라는 서방의 무기화된 달러 시스템에서 영원히 탈출하기 위해 엠브리지라는 새로운 디지털 국경 간 결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대한 패권 전환의 과정에서 전 세계에 깨어있는 중앙은행들은 지난 1년 동안 무려 1,000톤이 넘는 실물금을 쓸어 담으며 낡은 종이 달러를 투매했습니다. 그리고 은은 바로 이 붕괴하는 펠로 달러 시스템, 즉 석유 결제 통화 시스템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입니다. 중국이 서방의 거래소에서 790톤의 은을 강탈해 간 것은 단순한 자산의 해칭이 아니라 서방의 종이 화폐와 가짜 결제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명백하고도 폭력적인 지정학적 선전포고입니다. 브릭스 동맹국들은 무한정 윤전기를 돌려 찍어낼 수 있는 종이 달러의 환상을 찢어버리고 오직 손에 쫌 수 있고 산업에 쓰일 수 있는 실물 상품만을 새로운 세계 질서의 유일한 담보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금권은행들이 자신들의 텅 빈 금고를 감추기 위해 텔레비전 방송국을 동원하여 거짓된 안정감을 퍼뜨리는 동안 동양의 거인들은 달러라는 썩어가는 밧줄을 과감히 끊어내고 실물자산이라는 가장 견고한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며칠 전 60달러의 폭락장에서 서방의 개인 투자자들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붉은색 차트에 겁을 먹고 소중한 은을 던져버릴 때 동양의 국부 펀드들은 그 모든 물량을 싹쓸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아침 T+2 결제의 마감 시간이 서방은행들의 목을 조여오고 은 가격이 70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솟구치는 지금 코맥스의 프라임 브로커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동양의 치밀한 물리적 함정에 빠졌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종이 화폐의 시대는 불타버렸고 압도적인 물리적 주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경제의 소음 속에 감춰진 글로벌은 시장의 웅장한 세 번째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폭로할 사실은 현대금융공학이 만들어낸 가장 역겨운 돌연변이이자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의 배관을 근본적으로 썩게 만든 치명적인 독극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6년 3월 25일 수요일 아침 모니터 화면 위에서 은 가격이 60달러의 바닥을 치고 70달러를 향해 미친 듯이 솟구치는 이 기이한 폭등의 이면에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넘어선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 상승을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나 쇼트 커버링, 즉 공매도 세력의 환매수라고 축소하여 포장하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어둡고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파생상품 시장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 바로 레포 시장, 즉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시장으로 내려가 월스트리트가 숨겨온 최후의 뇌관을 해체해 볼 것입니다. 재담보 설정이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 하나의 물리적 자산을 담보로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대출을 일으키며 그 대출을 다시 다른 파생상품의 담보로 제공하는 끔찍한 연쇄 복제, 술수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의 집을 7명이 서로 다른 매수자에게 동시에 팔아넘기고 그 7명이 모두 한나란 씨의 열쇠를 달라고 찾아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미친 도박과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은 시장에서 추정되는 재담보 설정 비율은 무려 7대 1에서 최대 10대 1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금고에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은괴 하나당 7명에서 10명의 투자자가 자신이 그 은괴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굳게 믿고 있는 종이 권리증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아침 그 7명의 권리자들이 동시에 금고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실물은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전대미문의 뱅크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형적인 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레포 시장의 배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레포 시장은 거대 은행들이 하룻밤 동안 단기 자금을 빌리기 위해 국채나 주택담보보증권, 그리고 바로 이 실물은과 같은 고품질 우량 담보물을 맡기는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심장 펌프입니다. 거대 은행들은 매일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조달하여 펀드를 굴리고 파생 상품 투기를 이어가기 위해 자신들이 보유한 은을 야간 담보 시장에 던져 넣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담보로 제공한 그 은이 온전히 그들 소유의 자산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ETF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고 믿었던 바로 그 은괴 하나가 은행의 야간 레포 시장에서 현금을 빌리기 위한 담보물로 불법적으로 제공되고 동시에 코맥스 선물, 시장의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증거금으로 둔갑하는 기막힌 삼중 계산의 마법이 매일 밤 자행되었습니다. 하나의 묵직한 실물은 덩어리가 ETF 투자자의 장부, 코맥스 거래소의 장부, 그리고 야간 레포 시장의 대출 장부에 동시에 기록되며 시스템의 장부를 부풀려 왔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노골적이고 거대한 폰지 사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 계산의 데이지 체인, 즉 연쇄고리는 3명의 채권자 중 단 1명이라도 실제 물리적 금속의 인도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순간 도미노처럼 무참히 붕괴해버립니다. 최근은 가격이 $60까지 억눌렸을 때 스마트머니와 아시아의 거대 자본들이 무자비하게 실물을 긁어가며 인도를 요구하자 이 거대한 연쇄 담보고리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포 대출자는 담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코맥스의 매수자는 실물 인도를 압박하며 ETF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펀드 환매를 요청하는 최악의 삼중고가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의 대형 프라임 브로커들을 동시에 덮쳤습니다. 이것을 금융 용어로는 유동성 폭포라고 부릅니다. 결제 요구의 속도가 실제 존재하는 물리적 공급량을 초과할 때 시스템은 서서히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기능이 마비되며 부러져 버립니다. $60에서 $70로 치솟는 오늘 아침의 맹렬한 랠리는 바로 이 유동성 폭포에 휩쓸린 은행들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시중에 남아있는 단 한 온스의 은이라도 확보하려고 튀기게 싸우며 호가를 올려버린 절망적인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격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당장 오늘 아침까지 담보물을 채워 넣지 못하면 그들의 파생상품 장부 전체가 강제 청산당하고 맙니다. 이것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던 악몽의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단지 그 썩어 빠진 담보물이 서브프라임 주택에서 3중으로 담보 잡힌 실물 은으로 바뀌었을 뿐 그 파괴적인 메커니즘은 소름 돋도록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 레포 시장의 마비가 단지 은 시장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은과 금 같은 귀금속은 글로벌 신용 시스템에서 무위험 자산에 가까운 최상위 담보물로 취급됩니다. 만약 최상위 담보물인 은의 소유권이 중복되어 결제 불이행 사태가 터진다면 은행 간의 신뢰는 완전히 증발해버립니다. A은행은 B은행이 맡긴 담보물이 진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미 담보로 잡힌 텅 빈 영수증인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네, 신뢰가 사라진 야간 금융시장에서는 단돈 $1의 대출도 멈춰버리고 이는 곧바로 글로벌 신용 경색, 즉 크레디트 크런치를 촉발합니다. 은 시장에서 촉발된 재담보 설정의 붕괴가 전체 금융권의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뇌관이 바로 오늘 수요일 아침 점화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붕괴나 채권 금리의 발작은 모두 이 숨겨진 배관의 파열에서 시작되는 후행지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물리적인 실물 은화나 실물 금괴는 단순한 투자 목적의 귀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파생 상품의 담보로도 잡혀 있지 않고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닌 당신만의 완벽하고 독립적인 권력입니다. 은행들이 ETF 금고를 털고 레포 시장의 영수증을 돌려막으며 서로를 속이고 파멸로 몰아넣을 때 오직 은행 시스템 밖 개인 금고에 보관된 묵직한 은만이 이 거대한 유동성, 폭포 속에서 당신의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건져 올릴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사이클 속에서 언제나 마지막 승자는 화면 속의 화려한 파생상품 트레이더가 아니라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묵묵히 실물의 무게를 늘려온 고독하고 현명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모니터 밖의 진짜 세계에서는 이미 은행 간의 피해 살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장부에도 기록되지 않은 자유롭고 순수한 당신만의 실물 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이 거대한 금융서사시의 마지막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은 가격의 폭발적인 랠리, 즉 60달러라는 인위적인 땀을 벗어나 70달러를 향해 포효하며 치솟는 이 현상은 단순한 상품 시장의 등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70년대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정지시킨 이후 전 세계를 지배해온 낡고 부패한 종이 화폐 시스템, 즉 피아트 머니가 마침내 사망 선고를 받고 무덤으로 들어가는 장엄한 장례식의 서막입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라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기형적인 숫자를 돌파했으며 이 빚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 비용만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윤전기를 돌려 무한정 찍어내는 종이돈으로 쌓아 올린 이 거대한 바벨탑은 이제 그 자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화폐의 구매력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허공으로 증발하고 있으며 대중의 지갑은 조용히 털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붕괴의 공포 앞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세계 엘리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이화폐의 죽음을 은폐하고 통제력을 영구적으로 연장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숨막히는 디지털 감옥을 설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는 편리한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CBDC는 국가가 당신의 지갑을 직접 통제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전자 쿠폰입니다.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를 하면 결제가 차단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축한 돈이 강제로 소멸하며 당신의 모든 경제 활동이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하는 절대적인 통제망입니다. 60달러의 공포장에서 서방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저할 때 영리한 자본들이 실물은을 미친 듯이 쓸어 담은 진짜 이유는 바로 이 피할 수 없는 디지털 노예 제도로부터 탈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CBDC 감시망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파괴적인 폭풍 속에서 당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물리적인 자산뿐입니다. 누구의 서버에도 기록되지 않고 어떤 해커도 지울 수 없으며 전력망이 끊어져도 그 빛나는 가치를 유지하는 단단한 금속바로 실물은입니다. 은은 중앙은행의 알고리즘으로 얼려버릴 수 없는 독립적인 권력이며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증명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화면 속의 가짜은 가격이 폭락할 때 환호성을 지르며 동네의 귀금속 딜러에게 달려가 묵직한 은화를 사들인 사람들은 이 디지털 통제망의 바깥에 자신만의 난공불락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무너져 내릴 때 종이 증서를 들고 은행문을 두드리는 대신 자신의 개인 금고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을 최후의 승리자들입니다. 아직도 모니터 화면의 숫자와 ETF의 종이 증서를 맹신하고 계십니까? 시스템이 한계에 달해 붕괴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펀드 운용사들은 주저없이 불가항력 조항, 즉 포스 마주어를 발동할 것입니다. 그들은 금고의 실물은이 바닥났다는 핑계로 당신의 주식을 은으로 교환해주는 대신 끝없이 추락하는 휴지 조각 같은 달러로 강제 정산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이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은에 투자했는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가치 없는 종이화폐를 강제로 쥐게 되는 기막힌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은 실물을 챙겨 달아나고 당신에게는 가치 없는 영수증만 남는 이 잔혹한 수건 돌리기 게임은 이미 종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이 환상에서 깨어나 물리적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70달러를 향해 불타오르는 가격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많은 종이돈을 지불해도 더 이상 시장에서 실물은을 구할 수 없는 완전한 공급 증발의 순간입니다. 만질 수 없다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 시장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자산을 디지털 화면 밖으로 끄집어내어 당신의 두 손으로 근 수 있는 실물로 바꾸십시오. 저의 이 절박한 경고가 당신의 가족과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구명조끼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종이의 시대가 무너지고 압도적인 실물의 시대가 시작되는 이 역사적인 부에 대해 이동 한가운데서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진실을 깨달은 수많은 현명한 투자자들이 이미 저와 함께 이 시스템 밖에 안전한 커뮤니티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통제와 주류 언론의 기만 속에서 우리는 매일 전 세계의 실물은 프리미엄을 추적하고 진짜 시장의 움직임을 해독하며 서로의 생존을 돕고 있습니다. 거대한 붕괴가 닥치기 전 아직 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수요일 아침 폭발하는 가격은 당신에게 행동하라는 가장 강력하고 마지막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월스트리트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부는 오직 당신의 두 손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